우리 우파 시민들이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서버 까라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부정선거를 뿌리부터 밝혀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걸 다 해도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판단을 했겠죠. 나는 어려운 과정에 내려졌지만 이것이 나라를 살릴 출발점이 될 거다. 지금 국회 상황 그리고 전국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뉴스를 보시면서 전국 상황을 따라가고 계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조금 전에 한남동 관저에서 1시간 남짓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서 한동훈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총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입장을 밝힐 것 같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로 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겠다 그러면서 모여 있습니다. 엊그제 비상계엄 발동 그 와중에서도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어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가 무슨 자격과 권리로 대통령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정말로 무법천지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좀 전에 1시 한 40분경부터 국회 정문 앞에 우리 자유파 집회 준비하는 곳에 있다가 왔습니다. 국회 정문 앞 상황을 보니까 8년 전에 우리 자유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때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때 종북주사파들이 온통 촛불 들고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압박과 겁박과 협박을 해대는 그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본 국회 정문 앞 상황도 곳곳에 좌파단체들의 집회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도 좌파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전과 다른 것은 우리 자유파 시민들도 국회 정문 앞에서 탄핵 저지 집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내일은 오후 3시에 광화문에서 탄핵 저지를 위한 자유파 총궐기 대회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탄핵을 얘기하면 8년 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8년 전과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이 다르다. 이번만은 탄핵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다. 네, 지금 막 뜬 속보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긴급 생방송을 준비하게 된 것은요. 어제부터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이번 비상계엄 발동의 진짜 목적이 부정선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또는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경험했던 이 비상계엄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게 진행된 이번 비상계엄 발동이었습니다. 계엄군이 진입했는데 딱 2군데 진입했어요. 국회 그리고 선관위였습니다. 우선 국회에 진출한 계엄군보다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개헌군이 개헌 발동 1시간 후인데 선관위는 개헌 발동 6분 후에 개헌군이 진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모든 이 기구를 다 뒤진 것이 아니고 그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는 정보국을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실제로 김영현 전 국방장관은 부정선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선관위 개헌군 진입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년여 동안 부정선거 투쟁을 해온 그리고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무총리로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전 총리를 모시고 이런 탄핵 사태 그리고 특히 이번 비상계엄 발동에서 부정선거 증거 확보 문제 이 문제를 좀 직접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도움 말씀을 위해서 우리 최소영 원장도 함께했습니다. 황교안 총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습니다. 최소영 원장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총리님 이번 그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그리고 곧이은 종북 주사파들의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 대통령 탄핵을 일치단결해서 막아도 부족할 국민의힘이 한동훈의 심각한 배신 행위로 인해서 지금 탄핵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의 현 상황까지 지켜보시면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신지요? 조금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좀 해주시죠.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계엄령을 내리게 된 이유 본질이 뭐냐 그건 종북 좌파의 나라 무너뜨리는 모든 행태 이것을 막아낼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계엄을 한 것이 아니냐. 법안을 내도 다 종북 좌파의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고 예산을 내도 다 막아내고 우리 거는 뭐 제로 자기들 것만 불려내고 또 뭐 사람을 쓰기 위해서 장관을 세우면 청문회에서도 막 다 방해하고 계속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는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냥 유명무실한 명목상의 대통령으로 남아있으려면 본인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마지막 방법이 뭘까?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다 막히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게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런 비상수단을 쓴 건데 이건 헌법에 있는 겁니다. 네. 불법한 것이 아니라 법에 있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썼어요. 저는 뭐 제가 계엄령을 옹호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이 본질이 뭐냐? 네. 종북 좌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점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그래서 계엄군이 국회보다도 먼저 선관위에 진입했어요.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예전 보안사 지금 방첩사령부의 그 IT 전문 요원들이 함께 들어갔다. 그리고 대략 한 3시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사무총장은 자료 일체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컴퓨터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네. 보안 전문가들이. 네, 가서 뭐 했겠습니까? 한둘이 아니라 아까 우리 고 박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국회보다 더 많은 사람 297명이 이제 선관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보안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가서 그냥 3시간 동안 있다가 헛놓았을 일은 없다. 그럴 이유는 없다. 네. 저는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확보를 못했으면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3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전자조작 장치들을 압수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나중에 이걸 포렌식하고 분석하는 게 어려운 거지 가져오는 건 하나 어려운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시간이면
얼마든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네. 그리고 나는 막 꼭 필요한 부분을 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주기도 했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될 걸 했다. 그리고 우리 우파 시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네. 서버 깔아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네. 반드시 이제 부정선거를 뿌리부터 밝혀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해도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판단을 했겠죠. 나는 어려운 과정에 내려졌지만 하여튼 잘된 판단이다. 이것이 나라를 살릴 출발점이 될 거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같이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계엄령 발동 시간 중에 이제 계엄군의 진입과 자료 확보가 했다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계엄령 발동 중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잖아요. 뭐 그것도 영장 합법적으로. 해봐야 뭐 이놈들이 다 막아내고 그렇게 하니까 방법이 다른 게 하나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건 불법이 아니라 헌법에 있는 거고 법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전략적으로 네. 뭐 물론 이제 그냥 뭐 처음부터 이제 그 민주당이나 좌파의 문제들을 파악했을 수 있겠지만 네. 더 초점은 거기에 있었다. 사람도 많이 투입하고 시간도 많이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 지금 압수수색한 3군데 선관 시설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아주 핵심 공간을 이제 확보한 거죠. 뭐 중앙선관위도 있지만 네. 여론조사 조작할 예, 수 있는 여심이 것도 쪽도 있고. 예, 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연구원 뭐 했고 핵심적인만 했기 때문에 난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최소영 원장님. 네. 그 지금 그 지난해에 국정원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네. 여러 차례 그 보안 검증을 해주겠다. 네. 예,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선관위가 계속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인가 했죠. 네. 했는데 너무 쉽게 뚫리고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작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작년에 7월에서 9월 사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3군데가 합동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100% 중에 단 5%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서버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종의 샘플 조사를 한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표본 조사를 했는데 네. 해본 결과 선관위에서는 100점 만점이 우리는 100점짜리다 라고 공언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국정원 전문인들이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31점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31점. 네,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이 외부의 해커로부터 손쉽게 뚫려 있었고 네. 무슨 내용이든지 다 바꿀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여러 개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범증까지도 다 확보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범죄 네. 혐의. 예, 예. 예. 그러나 당시 국정원의 지휘 라인에서 현장 요원들은 이거를 국민께 알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 위에서는 자네들이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게나 우리는 못하겠네 라고 해서 그러면 현장 팀장이 과장들이 가가지고 자기가 본 사실을 그대로 언론에다 얘기를 하게 되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게 돼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강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분명한 증거를 잡고서도 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지금 너무나 많죠. 그 당시에 네. 그 국민에게 바로 알리지는 못했고 네. 또는 안 했고 예. 대통령실에는 긴급사안으로 보고는 했다고 그러더군요. 예,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에서조차 이것을 법원에서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검찰에도 주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여지껏 왔다. 이런 지금 소식이 언론 통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국정원 1차장이나 2차장 이런 분들이 해당 그 현장을 왔다 갔다 했던 그 국장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수사를 해서 전모를 밝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네. 실행에 옮겼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막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오늘날까지 아무런 진전을 못했다는 게 네. 만시지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예. 하나가 뭐냐면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네. 억지로 했죠. 밀려서 했죠. 억지로 했죠. 그렇죠. 밀려서 했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안 하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버티다가 네. 국정원에서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5%입니다. 5%.
100%를 한 게 아니라 5%. 네. 5%를 했는데도 사전 선거도 뚫릴 수 있고 당일 투표도 뚫릴 수 있고 뭐 개표도 망가질 수 있고 이 모든 게 다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5%를 했는데도 다 나왔다. 예, 다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그걸 이제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아 봤지만 뭐 잘 이제 안 된 거고 국민에게 알려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여튼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 팀들이 하여튼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어요. 국정원에서도. 아하,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이것도 방해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네. 그 통상 계엄령 또는 뭐 여러 가지 가상 상황을 대비한 이 군내의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문재인이가 정권 잡자마자 그 계엄령 문건이라고 하는 걸 흔들어 가지고 그걸 빌미로 당시 기무사를 해편해 버리고 그렇죠. 완전히 그 이빨 빠진 호장으로 만들어 놨지만 네. 지금 그 계엄령 검토 문건이라고 하는 것도 유사시의 행동 지침에 대한 교과서적인 정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매뉴얼들에 입각해 볼 때 어제 그저께 발동된 비상계엄령은 외형상 보면 너무 허술하다. 뭐 시점이라든지 그 병원 동력 동력 병원 수라든지 또는 그 진압 작전하는 태도라든지 이 모든 것이 너무 허술해서 그래서 이게 실력이 안 되는 거냐 뭐 다들 그랬는데 사실은 하루 뒤에 선관위 그 진입이 이제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 목적이 딴 데 있었구나.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이 전체 상황을 최수영 원장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특전사 707이라 그러면 그게 대테러 특임 부대입니다. 근데 그 야간 투시형까지 헬멧에다 달고 벌건 국회에 진입을 한다는 것부터 해프닝인데다가 우리 707 요원들은 그야말로 인간 병기들 중에 최고의 병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가서 그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국회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그렇게 한다? 이것은 특전사 707 부대의 작전 규범상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특전사뿐만 아니라 우리 정보사에서도 더한 요원들도 있지만은 현장에 그런 일이 지금 국가의 비상계엄령 상황에서 사실은 국회를 진압하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시간 이후에 갔어요. 대통령 연설은 정확하게 10시 28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작업을 할 테니 믿어주십시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자마자 네. 2분 후에 과천에서는 대기하고 있던 요원들이 선관위를 들어갔고 예. 헬기를 타고 왔던 특전사 요원들은 1시간 이후가 되는 11시 30분경 앞뒤로 해서 도착을 합니다. 네. 이건 도대체 군사작전상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가 육참골단이다 내지는 성동격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관심을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끌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부정선거의 핵심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천을 갖다가 급습을 했던 것이죠. 그럼 물론 과천 선관위 본부뿐만 아니라 옆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또 다른 그 연수원 건물이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먼저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본선거를 추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전투표에서 철저하게 조작 위조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람들은 무슨 뭐 자료는 김용빈 사무총장은 없다. 이렇게 국회에서 증언했어요. 네. 그런데 사진에 찍힌 거 보면은 우리 요원들이 뭔가를 들고 나오고 있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서버 크기가 라면 우리 사발면이 한 24개 정도 들어갈 만한 예. 그 정도 요만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철제에 들어가 있고 무게가 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박스 같은 데 넣어도 사실은 젊은 요원들이 들어도 혼자 들긴 좀 버거운 무게. 아하. 하지만 이제 둘이서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받쳐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추단하기로는 우리 지금 방첩사 과거의 보안사죠. 네. 방첩사의 전산 요원들. 그다음에 우리 또 사이버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이버 사령부. 그다음에 국정원의 그 전산 쪽에 네. 그 보안 방첩을 담당하는 요원들이 아마도 옷을 군복으로 변복을 하고 거기에 있다가 함께 동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미 그날 저녁에 들고 나갔던 그
모종의 박스. 네. 이미 포렌식이 다 끝나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네.